자, 우리가 이제 3장에서 열심히 공부했었던 감사위험 모델에서 이 TDR하고 직결되는 게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유위험하고 통제위험을 이제 평가를 하는 그 과정을 기본적으로 위험평가다라고 해서 위험평가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위험평가 절차에 추가되는 절차다라고 해서 추가감사 절차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표현으로 감사 계획에서는 이거하고 같은 표현으로 감사 절차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감사 절차의 목적은 다운 수준에서 이제 스텝 회계사들이 해줘야 되는 내부 통제 테스트, 제가 영문 약자로 갑자기 썼죠. 인터널 컨트롤 테스트라고 하는 내부 통제 테스트하고 이제 실증 절차라고 하는 게 영문으로 제 발음이 조금 그런데 substantive 테스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음이 좀 구리죠. 이게 실증 절차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감사 절차의 목적이라고 했고, 이 내부 통제 테스트의 목적은 해당 내부 통제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실증 절차의 범위를 축소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부 통제가 유효하다라는 평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컨셉을. 그럼 해당 내부 통제가 유효하다면 이쪽에 범위 쪽에 직결되는 그런 이제 평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실증 절차에서는 재무제표에 왜곡 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거를 확인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같은 표현으로 경영진 주장에 대한 재무제표에 포함된 경영진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획득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감사 절차의 목적이 두 가지인데, 감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1장에서 공부했듯이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증거를 입수한다 그랬죠. 그러면 내부 통제 테스트든 실증 절차든 간에 공통적으로 감사 증거를 입수하게 되는데, 이 감사 증거를 입수할 때 요건이 항상 충분하고 적합하다 얘기하지만 적합성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충분성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충분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과정,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에 대한 평가 결론하고 해당 감사 증거의 적합성이 결정이 돼야지만 최종적으로 충분성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감사 기준에서 이렇게 한 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들한테 서술로 요구할 때는 감사 증거의 충분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게? 라고 하면 이상한 얘기를 쓸 거 없이 반드시 이 모델을 떠올리시고 요 빨간색으로 밑줄 친 요 두 가지 요소를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합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면 그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감사 절차의 목적하고도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재무제표에 포함된 왜곡 표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부채 수익비용에 디테일하게 공부를 했었던 경영진 주장 9가지 혹은 세부적으로 11가지까지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역시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리고 신뢰성도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전제를 해서 우월관계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성이라는 건 약간의 조절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을 하는 그런 감사 증거를 입수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감사 증거 입장에선 신뢰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원천과 그 다음에 해당 내부 통제의 유효성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걸 감사 기준에서는 해당 내부 통제라고는 표현을 안 하지만 증거 작성 유지에 대한 통제다라고 해서 같은 의미로 내부 통제의 유효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원천과 관련해서는 내부 증거하고 외부 증거가 있고 간접 증거하고 직접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증거보다는 외부 증거가, 간접 증거보다는 직접 증거가 보다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당 내부 통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유효한 경우가 더 신뢰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든 구두적 증거보다는 문서적 증거가 신뢰성이 보다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정리를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쪽 부분. 자, 그러면
왜곡 표시 위험에 대한 평가도 내렸고 감사 증거의 감사 절차 목적에 따라서 경영진 주장과 관련된 적합성까지 다 만족을 시켰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성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충분성이라고 하는 건 감사 증거를 얼마만큼 입수해줘야 되는 사실은 전문가적인 판단이에요. 요거 1장에서 얘기를 했었죠. 전문가적 의구심과 전문가적 판단에서 해당 감사 증거가 충분하고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전문가적 의구심이 아니고 전문가적 판단이라고 여러분들 워크북에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자, 저를 보세요. 예, 잘생겼죠? 그죠? 잘생겼어요. 저를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충분성을 결정을 한다. 그러면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의 평가 결론을 내린, 다시 말해서 감사인이 직면한 그 상황에 따라서 양이 좀 달라진다 그랬어요. 우선 이쪽은 그냥 두고 가운데 건 두고, 자,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경우보다 감사 증거 입수량은 더 많습니다. 그죠? 요거를 일단 먼저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하겠다. 주로 시험 문제에서 나온 건 위험이 높은 상황인데, 자, 만약에 신뢰성이 가장 높은 외부 조회, 외부 증거, 직접 증거, 문서적 증거, 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다 조합을 해서 가장 강력한 기술이 외부 조회라고 했죠. 외부 조회서를 입수를 하는 경우와 문서를 입수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외부 조회서를 입수를 하는 게 양이 문서 조사를 통해서 입수를 한 그 증거 양보다는 떨어져도 높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한다. 여기까지 일단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질문 나온 것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이 큰 아웃라인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높은 그룹에서, 위험이 높은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신뢰성에 따라서 양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적합성이 만족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주로 이 변수 중에서 보통 수준의 확신이나 아주 낮은 수준의 그 신뢰성을 제공하는 증거는 아무리 많이 입수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다 알고 있으면 아주 훌륭합니다.